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피부에 바르는 보습제는 어르신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매일 바르는데도 왜 더 따갑지? 분명 촉촉해졌는데 몇 시간 뒤엔 더 건조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3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솔직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내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왔던 민성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할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피부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앞으로 몇 년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계속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따갑고 더 나빠지는 이유를 영영 모르고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집에서 봐요. 병원 대기실이에요.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약 2년 전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올해 75 되신 이정순 할머니께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앉자마자 꺼낸 말은 아무리 발라도 너무 따가워요 였습니다. 저는 일단 얼굴을 봤습니다.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피부는 얇게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턱선 아래쪽엔 자잘한 반점과 염증까지 퍼져 있었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보습제를 계속 발랐는데 도리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보통은 음식 알러지나 피부염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먹은 것도 없고 병력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전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새로 바르는 제품 있으세요?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익숙한 분홍색 튜브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시중에서 아주 흔한 보습제였습니다. 바르자마자 시원하고 향도 은은하게 좋다는 광고로 노인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이었죠. 성분표를 돌려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Fragrance, Alcohol, Petrolatum.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제품 당장 중단하셔야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은 이런 제품을 매일 바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 때문입니다. Fragrance, 향유요. 피부엔 좋은 냄새보다 자극과 염증을 남깁니다. 알코올유. 바를 땐 시원하고 금방 흡수되지만 실제로는 피부 속 수분까지 증발시켜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Petrolatum. 석유계, 오일, 겉을 덮어주지만 피부 숨구멍을 막고 뾰루지나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매일 1년, 3년, 5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론 촉촉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만성건조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정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품 사용을 당장 중단하시고 무향무자극 세라마이드 기반 제품으로 바꾸는 단순한 조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내원하신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하나도 안 따가워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피부는 속이지 않습니다.
매일 바르는 그것이 당신 피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비슷한 보습제를 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좋은 향이 나니까 괜찮겠지. TV에서 광고하던 건데 설마. 그런데 그게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보습제, 바를 땐 분명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정순 할머니처럼 좋은 줄 알고 썼던 분들이 제 진료실엔 하루에도 몇 분씩 오시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저도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어르신. 올해 69이셨고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간지럽고 눈 밑에 뭐가 자꾸 나요. 며칠 전부터 뒤집어졌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습제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꽤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딸이 백화점에서 사줬어요. 비싸긴 한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품 용기를 받아 성분표를 돌려봤습니다. 향료, 에탄올, 실리콘, 페녹시에탄올. 그야말로 자극 콤보였습니다. 전 박순자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금 피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요 선생님. 이거 바르면 촉촉하긴 한데 왜 나중에 더 당기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땅에 물을 뿌릴 때 겉만 적시고 안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겉을 코팅해주는 느낌이지만 속까지 흡수되지 않고 심지어 그 안에 수분까지 빼앗아가면 가짜 촉촉함만 남습니다. 이 말에 박순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럼 내가 피부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그 백화점에서 딸이 사준 크림을 끊고 병원에서 추천한 무자극 제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붉은기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보습제는 피부에 매일 바르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보다도 자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향료, 에탄올, 석유계 성분이 들어있다면 그건 매일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병원 직원들과 쓰고 있는 진짜 보습 루틴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안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세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기 전에 바르면 피부 속에 수분이 더 오래 머뭅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향료 프레그런스, 알코올, 페트롤라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피하십시오. 무향, 무자극, 세라마이드 포함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특히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핵심입니다. 손보다는 브러쉬나 면봉을 활용하면 더 위생적입니다. 노인분들은 손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안 후라도 도구 활용이 낫습니다. 가격보다 성분이 중요합니다. 10만원짜리 보습제보다 5,000원짜리 무자극 보습제가 더 낫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좋은 제품을 추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부는 건강의 가장 바깥 신호입니다. 피부가 약하다는 건 당신 몸속의 방어막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수하고 거울을 보실 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발랐던 그 크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모습인지 그냥 습관처럼 바른 건 아닌지 말이죠. 피부는 매일 쌓이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이 피부를 살리고 잘못된 선택이 당신 얼굴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피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단 한 번의 실수로 금방 망가지진 않지만 매일 쌓이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피부의 진짜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 장벽이 얼마나 건강하냐로 결정됩니다. 피부 장벽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감싸는 보호막입니다. 이 장벽이 튼튼하면 외부 먼지, 세균, 자외선,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속의 수분도 빼앗기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벽이 향료, 알코올, 계면활성제 같은 강한 자극을 매일 받다 보면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포 사이의 지질층이 약해지고 수분 증발이 늘어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지고 결국 만성건조 잔주름, 기미, 죽은 깨, 피부염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게 처음엔 멀쩡했던 그 보습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나이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은 줄어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매일 자극적인 보습제를 바르고 있다면 피부는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 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얼굴이 늙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화장도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쌓여온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진짜 회복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안 직후 3분 안에 바르세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도포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좋은 냄새보다는 아무 냄새도 없는 것을 고르세요. 향료는 가장 흔한 피부 자극 원인입니다. 셋째, 성분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프레그런스, 향료, 알코올, 에탄올유, 페트롤라툼, 석유계, 오일, 이 셋이 동시에 들어간 제품이라면 절대 바르지 마세요. 넷째, 성분이 간단한 제품을 쓰세요. 성분이 길고 복잡할수록 피부가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피부를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세안만 하고 하루를 보내는 무자극 데이를 만드는 것도 피부엔 훌륭한 회복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몸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창문이죠. 그리고 그 창문은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바르느냐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혼탁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내, 아니면 거울 속의 당신 자신.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피부를 위한 진짜 선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부과 의사가 실제로 바르는 제품 리스트와 그 제품들을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은 뭘 바르세요? 정말 피부과 의사들도 보습제 쓰나요?
그럼요. 저희도 매일 씁니다. 다만 화려하고 유명한 건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효과 있고 피부에 부담 없는 것만 고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병원 안에서 실제로 자주 쓰거나 추천하는 보습제 리스트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무향이고 자극 없고 성분이 단순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 입원실 간호사들도 손 건조할 때 가장 많이 바르는 제품이 이거예요. 끈적임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보습제의 교과서 같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 이건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강력 추천합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에도 진정 효과가 꽤 좋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시술 후 환자분들에게도 회복용으로 많이 처방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아벤느시 갈파트 크림. 이건 프랑스 병원에서 태어난 제품인데요. 무향무자극이라 진짜 순하게 보습만 하고 싶은 분들에겐 최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따갑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 번째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국산 제품 중에서 가격 대비 성분이 정말 훌륭한 편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 이 제품에는 그것이 고함량으로 들어있고 끈적이지 않아서 전신 보습제로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리아주 바로스텀 크림. 이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하얗게 일어나는 겨울철 각질형 피부에 추천합니다. 보습력이 강한데도 답답하지 않고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듯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히 당김이 심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제품들은 TV 광고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마케팅 제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직접 쓰는 제품이란 건 그만큼 믿고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분이 단순한가? 성분표가 길고 뭔가 복잡하면 그 자체로 예민한 피부엔 독입니다. 둘째, 향이 없는가? 좋은 냄새는 피부에 좋을 게 없습니다. 무향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가? 특히 에탄올이나 알코올류는 산뜻한 느낌이라는 이유로 넣지만 실제로는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세안하고 물기 남은 상태에서 바르세요. 수건으로 완전히 닦기 전에 도포해야 수분이 피부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아침엔 얇게, 밤엔 조금 더 두껍게 바르세요. 자는 동안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가는 따로 챙기세요. 가장 얇은 부위라서 크림을 덜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듯 발라야 흡수가 잘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 4주만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한 달 전보다 얼굴 당김이 덜하고 화장도 덜 뜨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피부는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반드시 피부에 쌓인다는 것. 그리고 그 쌓인 결과가 곧 당신의 노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보습제, 그게 피부를 회복시키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바르고만 있는 건가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 몸에 무엇을 바르는지조차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 좋았다는 기억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바릅니다. 하지만 피부는 기억합니다. 지나간 시간도, 잘못된 선택도, 매일 반복된 자극도 피부는 그대로 쌓아두고 결국 얼굴 위에 드러냅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단순히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르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믿음이 숨어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당신의 세면대 위에 놓인 그 튜브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저는 오늘 제 할 일을 다한 겁니다. 피부는 화장으로 숨기기보단 제대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정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향 좋은 화장품 말고 피부가 편안해하는 걸 찾으시고, 비싼 크림 말고 성분이 착한 걸 고르시고, 남들 다 쓰는 거 말고 진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는 누군가를 위해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줄 당신만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바르게 선택하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